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안행부가 보행노인 사망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요. 47개 위험 지역을 합동 점검을 했는데요. 네. 사고 다발 지점도 위험하지만요. 마음만 급한 노인들의 그 무단 횡단과 또 연평균 10.7%가 증가되고 있는 렌터카 무면허 사고도 큰 문제입니다. 네. 특히 끊이지 않는 청소년 무면허와 부모 차를 몰래 운전하다 일어나는 참변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라서 이번 주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에서요. 이 노인 보행 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네. 교통사고 다발 지역 47개소에 대해서 특별 점검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 지역을 위주로 특별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노인 보행 사망 비율은 2014년 48.1%에서 2016년은 50.5% 그리고 2018년에는 56.6%로 이 증가되는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기 위해서 행안부와 경찰청, 지자체를 비롯 도로교통공단 등이 관계기관의 합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보행 사망자의 경우는요. 동일 기간 발생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에서도 2014년 40.1%고 2016년은 39.9%, 또 2018년에는 39.3%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평균 40% 정도가 보행 사망이라는 점에서 7건 이상의 노인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나 또는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가 2명 이상 발생됐던 전국 47개소의 지역을 현장 조사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개선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반경 200m 이내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또는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된 지점은요. 전국적으로 무려 529개소가 됩니다. 네. 2,156건의 사고 사례를 분석해봐서 병원과 시장 주변 또 그리고 대중교통시설 주변 등에 이런 혼잡할수록 사고도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번에 알 수 있었는데요. 네. 때문에 15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로 16명이 부상당했던 부산 진구 서면역 주변과 또 13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무려 12명이 부상당한 서울시 청량리역 주변은요. 우선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보행 속도는 물론 위험 회피 능력이 저하된 이 노구의 몸을 생각지 않고 도전하는 고령자 무단 횡단의 원천 차단 대책 역시 시급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처럼 이 빨리 건널 수 있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이 노인 무단횡단은 사고 그리고 사망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인지력이 부족해서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걸음걸이가 느리기 때문에 네. 도로에서 신호가 바뀔 수 있는 만큼요. 도로상에서 운전자들은 보호와 방어에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급하게 차를 출발시키고 또 완벽하게 정차하지 않고 갈까 말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대처능이 떨어지는 고령자설은요. 더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정지해 주는 게 안전합니다. 네. 모두가 신호만 보고 운전하는데 또 갑자기 차도로 들어서는 무단 횡단의 경우는요.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요. 프랑스에서는 무단횡단 사고를 방지하는 아주 독특한 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그 고속도로 터널 지날 때 보면요. 네. 뭐 졸음이나 과속 위험 경고하잖아요. 그 사이렌 네. 경종이 울리는데 네. 이것처럼 도로에도 이런 센서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맞나요? 네, 비슷한 원리인데요. 네. 일단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가 그 순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놀란 모습을 볼 수 있는 재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들어서면요. 급제동 소리가 주변에 들리고 네. 또 실상은 뭐 차량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음 소리만 이렇게 위험을 경고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모니터 역할은요. 이런 위험한 위법 상황을 보여주면서 거기다 이제 문구까지 띄워줘서 경각심을 2중, 3중으로 주는 방식인데요. 비교적 간단한 대책이라 아마도 이번은 위험지역 47곳에 시범 설치해야 해서 하는 이런 활동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또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무면허 렌터카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도 아주 시급히 해결될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네. 렌터카 이용이 늘리고 있는 지금 공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0대 연령층 사고를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면허까지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조사했던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 분석을 보게 되면요. 네.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연평균 10.7%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 또한 5,639건에서 8,593건이 되면서 연평균 11.1% 정도가 증가됐다고 하는데요. 네. 게다가 20세 미만 운전자 비율도 244건에서 5년 동안 366건이 되면서 사실적으로 전체 사고 1,474건 중에 617건 비율인 41.9%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는요, 연 8.5% 정도 감소했는데 반해서 렌터카 부분의 무면허 교통사고 비율은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면허 도용과 또 명의 대여 또는 재대여해주는 이런 관련된 불법 렌터카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법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다 적발되더라도요. 처벌 기준이 약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런 현실도 방관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행법상 대여 사업자에게는 운전 자격 확인과 또 대여 금지할 수 있는 의무만 있을 뿐이고요. 명의 도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재대여를 통한 제3자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합니다. 네. 그래서 대여 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제시하거나 또 면허에 표시된 운전 범위 이상의 차량을 대여했을 때도 과태료는 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공유 개념을 높이 사는 정책, 특히 개인교통수단과도 대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도 운전 면허는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규제 샌드박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 시범 사업 일환이 바로 교통수단 이점이 있겠지만요. 이면에는 또 면허라든지 안전 규정이 있는데 무면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 네. 이래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동력 장치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그마한 여기 어린이 자동차라도 면허가 필요한 건데 네. 작은 저속용 탈 것이라면 말입니다. 별도 면허 없이 타고 있는 자전거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점도 큽니다. 그런 생각이 전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서울 도심의 500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서 현재 경기도 화성 일대에 청계중앙공원과 동상역 사이에 400대의 시범사업 공유 역시 청소년들에 대한 대상으로 했을 때 면허증에 대한 확인은 렌터카와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탄 이 배달 노동 분야에서까지도 자전거나 또 킥보드를 이용한 투잡 이런 배달 광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네요. 또 결과적으로는요. 렌터카 명의도용 문제는 사고가 없다면 적발도 불가능한 만큼 운행 중에 대여자와 운전자를 이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과 또 처벌 규정 신설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모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친구와 함께 참사를 당한 이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또 있었죠. 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한마디로 이제 호기심 많은 10대 운전자들인데요. 네. 타인만이 아닌 자신과 탑승자 전원을 참사로 몰아넣고 있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낮 골목길을 걷던 첫 데이트 연인을 치워서 여성을 숨지게 했고 또 6월에는 무면허 고등학생이 빌린 차에 탔던 친구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위독한 이런 가로수를 충돌했던 단독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10월에도 남녀 친구 4명을 태운 울산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승용 차량이 가드레일 받으면서 2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좀 간단하게 끝으로는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자녀사랑법은 맹신에 더해서 안전고치만큼은요 반복적
긍정적인 그 분위기를 곁들여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사고 중에 오토바이 사고 다음으로 크고 작은 또 굉장히 그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교통사고가 바로 부면허 사고지만요. 부모님들은 아직도 자녀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소방 구호처럼요. 자녀에게 교통안전 의식과 위험을 인지시키는 이런 반복적인 그 교육은 절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주의 깊게 말씀 잘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